공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는 인류 문화사에서 적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 앞에가 있습니다. 행정본부 건물 앞에는 이렇게 공자상과 그리고 바로 앞에는 중국식의 전형적인 입구 건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은 공자학원 또는 공자학당, 영어로 Conspicuous Institute죠. 전 세계 170여 개 이상의 나라에 2000여 개 이상의 공자학당과 공자학원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을 설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 문화와 사상, 역사 등등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르치고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 해당국 내부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을 포섭하고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가면서 친중적인 인사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많이 습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기밀에 관한 것도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공자학당 또는 공자학원을 배척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중국 정부는 이런 기관과 엄청난 돈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 발전과 중국의 문화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 들어간 문인데요. 전체가 공자학당 같지 않습니까? 문에 보니까 지성선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지성선사. 이건 명나라 때 공자에게 붙인 새로운 존호이죠. 공자는 계속해서 중국 한족들에게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족들이 다시 차지한 나라가 명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공자를 더 부상시켰고, 그래서 이 공자학당에도 지성선사라는 공자의 존호를 새겨놓은 겁니다. 보세요, 정면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보고 지나치는 우즈벡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 너무 불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도록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한 가지 약점, 중국 사람들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중화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젊은이들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0대 이상, 특히 우리 같은 세대들은 중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을 돌아서 보니까 만세 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세, 오랜 세월의 스승으로서의 모델이다, 이런 뜻이죠. 공자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만세 사표. 그리고 돌아서니까 이렇게 공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을 통해 들어와서 이 포도를 걸어 들어가서 중국의 역사를 인식하면서 공자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힘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마치 중국에서의 거대한 중국의 전형적인 문양으로 이루어진 전도를 밟고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연꽃 문양과 함께 한자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신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믿을 신자가 보이고 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의 지자죠. 그리고 여기는 의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 의자죠. 이렇게 인의 예지신 공자 또는 유교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쭉 청동으로 만든 제사 의기들이 있는데 이 기호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상나라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나라는 중국에서 전설상의 나라였던 하나라 D를 이어서 기원전 16세기경에 세워진 나라이고 중국 고대문의 원 기본을 이룬 나라이기도 한데요. 특이한 점은 이 은나라, 즉 상나라는 발원이 요소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의 한족과는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동이와 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공자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은 벽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는 공자문화라고 도들새김으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공자문화. 그리고 바로 정면에는 공자의 성이 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볍게 목례한 사람은 바로 공자의 동상입니다. 그거는 인류의 이론으로서 그리고 학자 입장에서 목례한 것이고요. 공자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는 인류 문화사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중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추정되는 춘추 시대에 그 어려운 난세 속에서 공자가 이른바 유교라는 학문의 기본을 확립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질서와 예와 의리, 명분을 중요시하게 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게 한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것들은 주변국들에게는 불편한 점도 동시에 주었는데요. 이른바 공자를 통해서 중국을 가운데로 오고 주변을 야만시하는 중화 개념, 즉 화와 이의 개념이 확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은 바로 흔히 말하는 중화주의에 꽉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중국을 제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문화는 중국의 주변부적 존재로밖에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은 이런 공자를 통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화민족 우월심 그리고 중화문명론을 확장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자와 동상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칼을 쭉 차고 있는데요. 저 칼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원래 공자 당시에 공자의 사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21세기 중국문과 연관된 또 다른 해석일까요? 물론 당연히 공자 같은 지식인들은 춘추시대라는 난세에 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을 경영했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칼이 가진 힘을 이해했었겠죠. 그리고 칼은 단순하게 파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파워와 함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화학자들 또는 종교학자들 또는 기호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공자 학당 앞에 세워진 공자는 옆에 큰 칼을 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